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컴퓨터하고 TV에 결합된 상품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삼성이나 LG 뭐 이런 데서는 구글 기반의 스마트폰으로 통제하는 그런 TV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게임 같은 것도 앞으로 이렇게 TV 큰 화면에서 할 것 같고요. TV 화면이 지금 뭐 다 50인치도 일반적으로 흔해졌잖아요. 50인치, 60인치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게임 같은 것이 반드시 TV를 통해서 될 거다. 큰 화면에서 모니터를 50인치, 60인치 두기에는 좀 가정이 경제적인 사정이 마땅치가 않죠. 그러나 이제 컴퓨터하고 TV의 결합이라면 거기서 거실에서 게임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큰 화면에서 게임 하고 싶겠습니까? PC방 작은 데서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술의 추세로 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하고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데스크탑이죠. 데스크탑 컴퓨터하고 TV의 결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 구조는 이렇게 가고요. 거기다 게임 같은 거 하려면 그 카메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TV 안에 카메라를 하나의 카메라 안에 렌즈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경우, 그래서 동시에 사방 180도를 촬영한다든지 이런 기능입니다. 스마트폰 같은데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뒤편에다가도 카메라를 탑재를 이렇게 까갖고 카메라를 탑재하면 360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비행체에서는 위 아래까지도 촬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다음에 안테나, 비행체, 드론이다 비행체다 그러면 그 안테나 방식이다. 전파를 갖다 발생을 시킨다. 주파수 발생을 시켜서 적기를 탐색을 한다. 그럼 여러 군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각도별로 이렇게 360도로 안테나를 만들어서 사방으로 쏘고 공중 위까지 아래까지 동시에 쏴서 안테나로서 영상을 구현할 수도 있고 디지털 영상을 구현할 수도 있고, 박쥐가 초음파로 영상 구현하듯이 자기 사물을 알아보듯이 앞으로는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파잉히트는 여러 개의 무선 전파를 씁니다. 이렇게 그 방식으로 360도 안테나 위 공중까지 아래까지 다 찍을 수 있는 그런 안테나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군사 무기에 있었어요. 이런 CCTV 같은 이런 캠에서도 이렇게 안 움직이고 이렇게 하나의 카메라 렌즈를 여러 개 작은 걸 둬서 동시에 각도를 갖다가 찍어버리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뒤에까지도 360도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에 후면 카메라 탑재하는 구조는 제 기술 구조입니다. 거기다가 카메라 렌즈를 여러 개 둬가지고 동시에 촬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구조. 넓은 각을 촬영해서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해 준다는 거죠. 각각 볼 수도 있고, 대공 감시망 같은 거, 아니면 전방 어떻게 경계 감시할 때도 이런 식으로 영상 감시 장비를 만들어서 하신다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도는 사각지대가 생기잖아요. 그죠? 동시에 촬영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방식은 이제 군 감시 장비, 영상 감시 장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어쨌든 이 방식에 하나의 카메라 안에 여러 개 카메라를 두셔도 되는데, TV 안에 하나 카메라 안에 여러 개의 렌즈를 둬가지고 그것을 TV 안에 구현해서 그것을 나를 찍어준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 중에는 또 이런 기능도 있어요. 추가적으로 제가 좀 전에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캔 카메라 있다. 캔 카메라가 있으면 캔 카메라를 여러 대를 무선으로 연결이 있고 TV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무선 조작기기로 해서 뭐 키보드로 뭐 이렇게 조작을 하든지, 그 TV 컴퓨터화된 컴퓨터와 TV에 결합한 거는 무선으로 조작을 해든지 키보드로 해셔도 되니까, 무선 키보드도 있으니까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 그 캔 카메라에서 여러 각도에서 찍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찍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아예 그냥 컴퓨터화된 TV에서 그것을 통제를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무선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여러 개의 화면을 찍어도 동시에 한 화면으로 통합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각각 보여줄 수도 있고, 이 방식을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이렇게 TV 안에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 케이블 TV다 이렇게 뭐 그 IPTV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컴퓨터하고 TV를 결합시켜 놨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처럼 할 수 있어요. 하나의 방송 채널을 튼다 그러면 그거를 동시에 방송 채널을 갖다가 100개, 200개 있잖아요. 그러면 편성표를 놓는 게 아니라 유튜브처럼 쭈르륵 그 영상 그 시간대 뭐 어떤 걸 틀어주고 있는데 영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선택을 하면 그걸 열 수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시면 BTV에서 제 걸 마음대로 이렇게 쓰시던데 기술을 SK 계열인데 참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래 남의 아이디어를 그렇게 멋대로 갖다 쓰시는가? 아니 제가 잘못 봤나요? 네. 이런 거 방송 채널로서 전 세계에서도 이런 유튜브 방식으로 해서 방송 채널을 뭐 몇 개를 현재 뭐하고 이제 보여주는 기술 구조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거는 향후 유튜브처럼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자가 보내온 수많은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동영상들을 게재를 하게 해서 거기서 유튜브처럼 그 방송 채널을 키우는 거, 유튜브처럼 케이블 TV를 키우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광고를 게재하고 그 광고 횟수를 따라서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고 그 중에 이제 홈쇼핑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홈쇼핑 채널, 홈쇼핑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약간 거기서 라이브 커머스 같은 이런 그런 형태로 그것도 허락이 될 수 있다. 뭐 생활 속에 뭐 킥 서비스, 세탁 서비스, 뭐 슈퍼 배달, 이렇게 심부름 대행, 뭐 이삿짐, 뭐 이렇게 별개 앱으로 탑재가 돼 있어서 그 클릭을 하면 거기서 이렇게 주문할 수 있게. 거기서 클릭을 하면 그렇죠. BTV가 됐든 케이블 TV가 됐든 거기서 인터넷 방송을 그렇죠. 정부로부터 허가가 필요 없는 인터넷 방송을 인터넷이죠. 그냥 인터넷이죠. 정부로부터 그 채널 허가가 필요가 없어요. 홈쇼핑을 그냥 자기네들이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업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열심히 소비자 동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모집을 하고 계시던데 제 기술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남의 아이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사업 구조를 위해서 하나의 그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내놓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어떤 그 특화된 아이디어가 있는데 여행 관련 전 세계 여행 관련 뭐 유튜브 같은데 큰 채널 유튜브 같은 큰 그 플랫폼 같은 데서는 전 세계부터 엄청난 동영상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데 큰데 이런 데서는 또는 뭐 SNS를 갖고 있는 뭐 그런 업체들에서 전 세계로부터 동영상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여행 관련 동영상을 모집을 한다. 그래서 게재해 놓고 자기들이 수익 구조를 가져가거나 광고를 거기다가 이렇게 게시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수많은 곳에서 전 세계 몇 군데 돌아다니시겠습니까? 여행할 때 몇 군데 못 돌아다니죠. 그러나 이것을 수백만 군데, 수백만 개 여행 관련 동영상도 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어도 100만 개 정도. 전 세계를 구석구석 내가 볼 수 있습니까? 프로그램 들어가서. 그거 얼마나 신이 날까요?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이런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하시면 그 대대적인 홍보를 하셔야죠.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여행 관련한 것을 찍어서 보내라. 그렇죠? 이런 거 이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것은 내가 아바타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들어가 가지고 그 여행을 직접 체험하는 듯한 그런 프로그램, 가상 프로그램을 그 여행지에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특수한 것은 로드뷰를 전 세계 로드뷰 안 되는 데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로드뷰가 구글이나 뭐 이렇게 네이버 치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상점한 그래서 대형 마트 같은데 가령 뭐 롯데마트다, 뭐 아마존도 있을 수 있겠죠. 아마존 뭐 미국 같은 월마트 뭐 이렇게 다 마트 정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롯데마트, 이마트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안에 매장 안을 그렇죠. 로드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매장 안을 내 아바타가 들어가가지고 상품을 진열된 것을 실시간으로 보든지 아니면 실시간이 지난 것을 보죠. 상관없는데 상품만 보면 되니까 상품을 클릭하면 가격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내가 클릭해서 장바구니에 담으면 내가 결제만 하면 이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프라인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품이 그 매장 안에 있으면 그걸 배송해 줄 수 있습니까? 해줄 수 있단 말입니다. 슈퍼도 배달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배민 서비스에서는 그렇죠. 그 상품이 자기네들이 게시를 하면은 30분 내에 배달이 돼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은 가능하다. 슈퍼에서도 적어도 뭐 1시간 내, 빠른 데는 그냥 1시간 내에 들어오기도 하고 2시간 내에 들어오기도 하고 늦은 데는 좀 뭐 서너 시간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에서 이런 언오프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을 이렇게 로드뷰 방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네이버 같은 데나 이런 어떤 플랫폼 업체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지만 따로 로드뷰로서 인터넷 그 쇼핑하는 자신들에게 이게 뭐 현대몰이다, 뭐 이렇게 이마트몰이다, 이렇게 몰이 있지 않습니까? 롯데몰이다 그러면 거기 그 온라인 공간 안에서 오프라인 공간에 로드뷰를 같이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까?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그럼 오프라인 매장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까요?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그 제한된 그 상품만을 주문할 수 있었는데 오프라인에서 내가 클릭을 해갖고 로드뷰에 직접 걸어다니면서 구경을 하고 이것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 상품들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보내주는 서비스를 한다. 이것은 제 아이디어입니다. 남의 아이디어 도둑질해서 함부로 상업화시키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 여행지다. 전 세계 여행지에 가가지고 어떤 특정 업체들을 이렇게 전부터 특정 업체들은 다 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뭐 길가에 있는 매장 아니더라도 어떤 업체들이 자기 나라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로드뷰처럼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저기 뭐 이렇게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을 등록을 해놓는 로드뷰 자체에 등록을 해놓은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회사 홈페이지에 그것을 로드뷰를 둬가지고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일단 로드뷰를 만들어 놓으면 장점이 뭐냐? 여행지에 어떤 상점이 있다. 유명 상점도 있고 핫플레이스가 있다. 그러면 여행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유튜브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지배 사업자들 전 세계 플랫폼이 큰데 이렇게 보내면 거기서 내가 클릭하고 네이버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또 내가 걸어다녀가지고 거기 상점 안을 전국의 곳곳을 돌아다니거나 어쩌면 전 세계 곳곳을 내가 걸어다니면서 돌아다닐 수 있어요. 아바타를 통해서 탁탁탁 어떤 상점을 딱 보면 상점에 이렇게 문구가 있잖아요. 못 언어를 번역이 안 돼요. 그것을 갖다가 특정 이렇게 어떤 기능을 켜면 그쪽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컴퓨터나 노트북,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해야 됩니다. 서비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클릭하면 그 상점이 뭐 하는 곳인지를 알잖아요. 그 상점 안에 로드뷰에 등록된 상점이면 등록 이렇게 표시가 나오겠죠. 그러면 등록해서 상점 안을 구경하고 해외 배송이 가능한 배송, 이렇게 국내 배송이 가능한 국내에서도 여행할 때가 많잖아요. 1,000군데가 넘지 2,000군데 넘지 어떻게 합니까? 소비자들의 여행지를 촬영해서 보내주면 그렇죠. 뭐 이렇게 가만 앉아서 전국을 다 구경을, 전 세계 다 구경을, 그거 하나만으로 인해서도 사람들은 엄청난 관심이 나올 겁니다. 여행을 아예 카테고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행이란 카테고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특정 방식으로서 로드뷰 방식, 그래서 그 여행을 그쪽 공간을 외국인이 우리나라 오기 위해서 사전 연습을 하는 거, 아바타를 통해서 이게 지하철 그쪽으로 가는 경로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택시가 있습니다, 버스가 있습니다, 등등등이 있잖아요. 등등등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타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가지고 그쪽 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핫플레이스 장소, 뭐 식당이 됐든 뭐 유명 뭐가 됐든 배우 유명 한류 드라마 관련해서 뭐가 있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그걸 가가지고 아바타가 걸어가는 거죠. 그 안을 이제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뭐 JYP 한류 스타다. 그럼 JYP 그다음에 YG 그다음에 SM 그다음에 이게 등등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BTS 관련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본다는 거. 그러니까 안에 이제 로드뷰로서 공개가 돼 있으면 그 안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거기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것서 그렇죠, 라이브 커머스, 홈쇼핑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죠.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여기서 클릭을 하면 실시간으로 보여주더라도 그것을 클릭을 하면 소프트웨어상으로 상품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대형 마트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드뷰가 상점 안에까지 공개가 돼서 등록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외국에서
이렇게 직접 우리나라 오기 위해서 사전 학습을 통해서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도 학습을 통해서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방식도 되고 내가 굳이 외국에 여행을 가지 않아도 그 나라를 다 구석구석 구경할 수 있다면 전 세계적인 굉장히 큰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거를 여행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광고를 내야 되겠습니까? 안 내야 되겠습니까? 내고 때에 지속적으로 내야 되겠죠. 그럼 그거 하나 자체 하나만으로 인해서 거대한 플랫폼 사업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넷플릭스가 뭐냐 영화 같은 거라든지 뭐 이렇게 콘텐츠 소비자가 제작하는 콘텐츠를 팔아서 거대 사업자가 되었듯이 여행 관련 카테고리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거대 사업자가 될 수 있을까요? SNS를 보유한다면 되겠죠. 이거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고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 여행이라는 카테고리 하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또 하나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 실시간으로 노래 부르는 사람만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왜냐하면 버스킹도 있잖아요. 버스킹인데 전 세계 노래하는 사람 얼마나 전 세계 각 나라마다 노래하는 사람이 버스킹으로 실시간으로 등록시킬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네, 그 나라에 내가 그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그런 데를 딱 들어갔더니 20만 개, 30, 40만 개가 있다. 전 세계에서 등록된 게 또는 기존에 올린 게 있고 실시간으로 보여준 것만 해도 적어도 막 5만 군데가 넘는다. 그러면 신나잖아요. 버스킹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고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직접 음악을 옆에다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운로드. 이 기능을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고조가 되겠습니다. 아까쯤에 여행이나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또는 이런 음악이라는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내가 클릭을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로드뷰를 이제 그쪽 갔잖아요. 그러면 그 상품을 클릭을 하면 이것이 구매가 돼가지고 그 어떤 플랫폼 사업자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프로테이지를?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이제 제 기술 고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광고도 넣을 수 있고 수익 구조가 될 수 있고 또는 그 홈쇼핑 채널이 아니라 여행 채널을 여행이라는 플랫폼을 제공했던 그 회사에서는 거기서 전 세계 많은 사업자들이 들어오니까 거기다가 수많은 기업을 만들어서 앱으로 탑재해 놓을 수 있을까요? 그 나라 언어만 되면 될 수 있겠죠. 뭐 전 세계 그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홈쇼핑처럼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마존처럼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국제 택배로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전 세계에서 많은 가입자가 들어오기만 하면 거기는 사업 기회는 많다. 수많은 기업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구글 같은 데는 뭐 유튜브 같은 데는 지배 사업자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죠. 이미 많은 사람이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거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 제일 부실한 게 언어입니다. 한국어로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편리한 대로 영어로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언어가 제공이 안 되니까 불편해서 들어가기를 꺼려할까 네. 꺼려집니다. 아무래도 그게 문턱이 돼서 들어오지 마라 하는 거나 그렇게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 지사가 있으면 한국어로 서비스를 해라. 그리고 일본어 가서는 일본에서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최대 맹점이 이거다. 언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되는 화면에 홈쇼핑도 만들 수 있고 아마존 같은 그런 유통업체를 만들 수도 있고 뭐 퀵 서비스를 만드는 택배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언어가 제일 맹점이다.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최대 약점이고 소홀히 해서 무시한다. 그거를 내가 보기엔 무시하는 걸로 보입니다. 각 나라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영어만을 고집한다는 거죠. 한국어로 모든 서비스를 홈쇼핑을 하나 만들었다. 나는 이렇게 마트를 만들었다. 그러면 내가 가서 구매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결제도 스마트폰으로 결제한다든지 한국에서 이렇게 옥션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는 것처럼 결제를 거기서 할 수 있고 내가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간다든지 그러니까 카드로 결제 이런 다양한 방식이 한국어로 서비스가 되면은 그리고 저부터 당장 마이크로소프트 홈쇼핑에다 들어가서 구경하고 한국어로 돼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클릭해서 물건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영어가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꺼려지는 거예요. 결제가 불편한 거예요. 결제도 불편하고 해외로 이제 많이 하는 경우에 내 카드 같은 것을 결제를 했을 때 해외에서 내 카드를 번호를 가지고 마구 결제해버려 이런 두려움도 생기고 그래서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최대 맹점은 각 나라 언어로 서비스하는데 굉장히 취약하다. 이게 최대 맹점입니다. 이게 회사가 얼마든지 전 세계 윈도우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서도 뭐 수많은 사업을 만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심에 무선 CCTV가 아니라 컴퓨터하고 TV의 결합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컴퓨터하고 TV의 결합해서 유튜브 방식으로 방송 채널이 100개, 200개 되면 유튜브 방식으로 화면을 지금 뭐하고 이제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넷플릭스처럼 소비자가 찍은 그런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수익 구조를 클릭을 하면 수익 구조를 싸게 줘야 되겠죠. 처음에는 좀 밑밥으로 미끼 상품으로 싸게 이렇게 공짜로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조그만 소액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동영상을 넷플릭스처럼 콘텐츠를 올린 사람과 수익을 배분하는 겁니다. 광고도 올릴 수 있고 광고 수익도 배분할 수 있고 또는 홈쇼핑 채널, 라이브 커머스로 육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그 화면을 보잖아요. 화면을 보는데 화면에 있는 영상을 내가 캡처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 특정 구간을 그런 기능을 갖고 계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입니다. 특정 구간을 내가 캡처를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저작권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특정 사진만을 딱 촬영을 하고 싶다. 이런 방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캡처 기능을 가지면 이제 제 방식입니다. 영화를 보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특정 장면을 그냥 너무 기억이 남아서 그것들 야외의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다. 그럴 때 딱 찍고 싶잖아요. 그런 캡처 기능을 주시면은 제가 돈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저작권을 훼손했다 그러면 돈을 일정 기간 지불하면 되는 거니까 그 캡처 한 번 할 때마다 100원 이렇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작권 상관없이. 그래서 캡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특정 동영상처럼 캡처 기능을 갖고 있어서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편집할 수 있다. 그런 프로그램, 편집 프로그램을 제공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편집 프로그램은 이렇게 너무 흔하니까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동영상을 봤을 때 캡처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게 만든 그러니까 캡처 프로그램. 사진을 캡처한다 또는 일정 구간 동영상을 그걸 캡처한다 이런 기능은 소비자한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이제 부여를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저작권과 관련이 있어서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기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윈도우의 기능에서 가질 수 있겠죠. 이제 그 기능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됩니다. 제가 접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어떤 그 파일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거를 캡처를 해서 인터넷을 본다 그러면 인터넷에 많은 글들이 있잖아요. 캡처를 해갖고 하나의 파일로 만들고 싶다 하는 욕심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는 문서 파일도 문서로 나온 것도 글자로 나온 있고 사진으로 나오거나 동영상으로 나오는 거 이거를 갖다가 사진 클릭 기능을 해서 사진으로 찍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런 마우스 같은 거로 긁어가지고 복사 기능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안 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이쪽 구간에서 이쪽 구간을 사진으로 찰칵 찍어주면 그쪽에 이렇게 하나가 문서 파일 이렇게 나의 파일로 옮겨지거나 그것을 파일로 구성할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사진 하나 딱 해갖고 사진 같은 거 찍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파일로 또 이쪽 문서 파일을 또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이것도 일일이 크게 드래그 하지 않고도 이렇게 복사 기능을 하지 않고도 사진 기능으로 해서 그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 어떤 것은 동영상까지도 그것을 클릭을 하면 동영상 전체 아니면 특정 구간 캡처하는 구간만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파일로 구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 구성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일일이 이렇게 복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사했다 떠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또 사진 동영상은 복사가 안 되죠. 동영상은 복사가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오늘은 이게 동영상 캡처, 영화나 드라마 특정 또는 TV에서 나오는 장면을 캡처해서 돈을 지불하더라도 캡처 기능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이건 이제 기술을 제공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